네, 안녕하세요. 봄이 벌써 오나 보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 쪽 구속, 체포 구속에서 구속적이고, 지난 시간까지는 구속 절차를 봤고, 이번 시간에는 111페이지 구속 후의 문제, 구속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구속 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먼저 통지 의무 있습니다. 통지 의무. 이거 체포하고 똑같아요. 체포해서 본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후고지 의무 있죠. 사후고지 의무. 이거 별표 한 두세 개 해놓으세요. 사후고지 의무. 그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사전에, 특히 피고인의 경우에 구속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 그지? 72조에 사전 고지 의무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나? 범위 변기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범위 범죄 사실, 이게 그 체포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경우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 지금 보는 사후고지문은 88조예요. 88조에 피고를 구속한 다음에 다시 사후에 구속한 다음에 다시 알려주는 게 있는데,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범죄 사실하고 변호인 선임권 요 두 개인데, 이걸 이제 줄여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인 구속의 경우만입니다. 피고인 구속, 그러니까 수서법원이 법정 구속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공소 사실이 될 거고, 공소 사실 기소가 됐으니까. 자,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를 알려줘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요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구속 위법하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사후고지 의무를 이행을 안 해도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사전고지 의무는 미리 알려줘야만 되기 때문에 요걸 위반하면 위법이지만, 요거는 구속된 다음에 나중에 네가 이런 이유로 구속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안 알려주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체포 구속된, 이제 구속이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 나오는데, 체포된 피의자 지위하고 뭐 거의 같죠. 공변. 그래서 뭐 면회권,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선임 의뢰권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넣으세요.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죠. 구속된 피고는 적부 심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의자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만이죠. 피고의 경우는 구속 적부 심사는 신청 못하고 보석만 신청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에 넣어놨는데,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피의자 보석이 허용된다. 이 말은 구속 적부 심사에서는 보증금 납입적분부 피의자 석방 결정 인정된다. 체포된 경우는 없어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체포 적부 심사만 허용이 될 뿐이지 피의자 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포 적부 심사에서는 보증금 납입적분부 피의자 석방 결정이라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여러 시험에 나오는데,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신청한 피의자에게는 피의자 보석이 허용된다, 이렇게 함정을 파요. 체포 구속 둘 다가 아닙니다. 구속의 경우만이야.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네요. 전체적으로 별표 한 4-5개 놓으세요.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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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이재용 구속기간은 언제쯤 출소할까 뭐 이런 거 궁금했었죠. 근데
박근혜는 아직 구속돼서 재판 진행 중이고 1심도 선고 안 났죠. 근데 뭐 아주 중형이 예상이 되네요. 공범으로 공범이 최순실이가 징역 20년을 받았으니까 주범은 더 받겠지 뭐. 자, 구속 기간 이거 중요해요. 조금 어렵습니다. 복잡한 게 많고요. 이해할 것도 많고. 근데 그건 뭐 이런 거는 한 번만 딱 잘 해두면 되니까 수학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이 판서 내용이 판서 노트에 강의 노트에 있어요. 그 강의 노트 표 놓고 몇 페이지냐 하면 어디야? 아이고 빨리 안 나오네. 32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2페이지 있어. 구속기간. 근데 구속기간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개념상 조심해야 될 게 구속기간 보통 그러면 구속 제한 기간을 말합니다. 구속할 수 있는 기간, 구속 제한 기간을 말하는데 구속 제한 기간에 안 들어가는 기간도 있어요. 실제로는 구속이 됐지만 구속이 제한 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실제 구속된 기간하고 잘 비교하십시오. 구속 제한 기간하고 구속된 기간하고 구속된 기간은 구속 제한 기간에 들어가든 안 가든 무조건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구속 된 기간이 더 길고요. 그 안에 구속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 제한 기간, 피고인 구속 제한 기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피의자 구속 기간은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 얘기 있고 피고인 구속 기간은 법원이 수소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해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소 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죠. 기소 전으로. 그래서 기소 전에 경찰이나 검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딱 10일간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간 구속해서 재판할 수 수사할 수 있습니다. 10일간만 사법경찰관은 연장이 안 돼요. 10일간 수사해서 결론을 못 내리면 검사한테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든 못 내리든. 그 다음에 검사도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한 번 연장이 가능해요.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드시 10일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방법 판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그래서 10일 기간 연장도 검사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법 판사가 그 허가해 주는데 반드시 10일 단위로 허가해 주진 않아요. 뭐 5일, 3일 판사 마음대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판사가 허가하면 최장 그 20일이죠. 검사는 20일, 사법경찰관은 10일 해서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0일밖에 안 됩니다. 한 달 안에 구속 수사를 끝을 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는 국법 위반 사건은 사법경찰관도 한 번 연장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검사의 경우는 2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 그리고 이 판사는 항상 지방법원 판사예요. 수임 판사예요. 서울중앙지법 같으면 3명의 판사가 돌아가면서 했죠. 영장 전담 판사라고. 이 판사가 하는 건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3 판사가 다 갈렸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판사로 교체가 됐어요. 계속 뭐 영장 발부한다 만다 해가지고 맨날 뭐 논쟁이 벌어지고 하다가 이제 인사 이동 시기가 돼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총 50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보안법 사건 중에서도 7조 사건하고 10조 사건이 있어요. 7조 불고지죄, 불고지죄. 그러니까 그 불고지죄라는 것이 간첩
불구제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걸로 처벌이 돼요. 불구제죄로. 그다음에 고무 찬양죄. 북한 노래를 부르거나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찬양하면 이게 되는데, 그러면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지금 뭐 그 공연했잖아. 그러면 고무 찬양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걸리니까 북한 정치와 관련된 건 다 뺐잖아, 노래가. 그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국가보안법이 걸려요. 고무 찬양죄. 요거는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1.11 연장하는 것은 헌법이 위반된다, 위헌이다, 헌법 위반된다라는 판시가 있어, 헌재 재판이 있어.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냥 원칙적인 기간으로 갑니다. 연장이 안 되고 30일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피의자 구속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구속영장이 떨어졌을 때란 말이죠. 구속영장이 지방판사의 영장이 떨어졌을 때인데, 영장 체포를 했거나 긴급 체포를 했거나 현행범인 체포했을 때에 구속영장이 떨어진 날로부터 10일 해서 30일인지 아니면 체포한 때부터 계산해서 10일, 30일인지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돼요. 체포한 때로부터 10일 그러면 체포는 몇 시간까지 가능해? 총 48시간 동안 체포할 수 있죠. 48시간. 요 48시간이라는 기간이 피의자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구속기간, 검사 구속기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체포기간을 포함해서 10일, 체포기간 48시간을 포함해서 10일이냐 30일이냐 아니면 체포기간 48시간 빼고 순수하게 구속영장이 떨어진 그 10일만 가지고 10일이냐라는 게 문제인데, 우리 형사법을 만든 사람이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의 구속을 남용을 막기 위한 쪽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속기간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해가지고 구속했으면 체포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10일이라고 봐요. 포함해서. 그래서 체포기간이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체포 시부터 계산한다고 하는 거. 정확하게 구속기간은 구속된 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이 떨어진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영장 체포를 했거나 긴급 체포를 했거나 현행범 체포했으면 그거 포함해서 10일인 거죠. 그러면 실제 영장이 떨어져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그 48시간을 뺀 이틀을 뺀 8일 정도만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수사기간을 구속기간을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줄이도록. 그래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체포 시부터 계산한다. 긴급 체포 또는 뭐 구인해 왔다면 구인 시부터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기간은 피의자 구속기간에 포함이 돼요. 산입이 돼요.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고 계산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 피고인 구속기간, 기소 후에 수사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해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요. 신급마다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1심, 2심이 항소심이라고 부르지, 그지? 항소심. 2심을 항소심이라고 부르고, 3심은 뭐라고 불러? 상고심이라고 부르고, 이 기초가 흔들리니까 함정을 파면 그냥 속더라고. 이 항소심, 상고심을 다 합해서 뭐라고 불러? 상소심이라고 부르지, 그지? 상소심. 그래서 항소, 상고를 상소로 부른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상소심 그러면 상고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고심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항소심, 상고심 둘 다를 말한다고 꼭 기초를 하시고, 그래서 그 피고인 구속기간은 기본이 2개월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1심이 구속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이 2개월이고요. 각 신급마다 2개월 한도에서 2회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본 2개월에다가 2개월 한도에서 2회씩 연장이 가능해요. 갱신이 가능합니다. 2개월. 자, 그래서
1심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인 거죠. 6개월. 6개월. 1심에서 구속 안 했다 2심에서 비로소 구속하기 시작하면 2개월 하고 연장해서 2개월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석상 논란이 있겠지만 기본 2개월이고 기본 2개월 그렇게 해석해도 가능하긴 할 건데 1심에서 구속 안 했다 그러면 기본 2개월 2심에서 구속하면 2개월 하고 신고마다 2개월 연장 가능하니까 2개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문구상으로는 그게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십시다. 기본은 1심에만 있고 1심에만 기본 2개월이 있고요. 각 신급마다 2개월 한도에서 2회씩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1심은 6개월 총 6개월 수소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 4개월 이렇게 구속할 수 있으니까 수소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총 기간은 며칠? 몇 개월? 총 14개월이 되겠죠. 총 14개월. 그렇게 해도 됐긴 한데. 자, 그다음에 근데 그 1심이 그러면 3회를 맞춘 이유가 없지, 그지? 이걸 2심에도 2개월 기본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어서 안 구속 안 하고 재판했다면 3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1심에만 기본 2개월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 피고인이 소송을 지연한다든지 해서 부득이 한 경우는 상수심 둘 다예요. 항소심, 상고심 둘 다 2회가 아니고 3회씩 한 회씩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월, 이것도 6개월. 그래서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이 가능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총 3, 6, 18, 18개월 동안 수소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2개월 1심만 있다라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신급마다 2회씩 갱신이 가능합니다. 구속기간 갱신이야. 1심에도 2개월 2회 갱신 가능하고 2심에도 2개월 2회 3심에도 2개월 2회 기본적으로 갱신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그 절차를 지연한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회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2심, 항소심, 상고심 요 좀 더 깊이 봐봐요. 1심이 이렇게 2개월 한도에서 2개월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는 3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1심 판결 선고되면 1심에서 자기 구속기간을 다 써먹었든 안 써먹었든 선고가 되고 나면 자기 신급의 구속기간은 끝나는 거죠. 2개월 뭐 2개월에서 6개월 할 수 있는 것을 구속을 했든 안 했든 1심 판결에 선고 나면 자기 신급은 끝나니까 더 이상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1심 합의본은 구속할 수 없다고. 근데 피고인이 항소를 안 해야 이게 형이 확정이 돼서 구속으로 교도소로 넘어갈 텐데 항소를 해버리잖아요. 해버리면 요 항소 기간 동안 항소할 때 좀 복잡하죠. 항소 기간 7일 안에 항소되고 해야 되고 선고 난 다음에 7일 항소해야 되고 그러면 7일 동안 항소도 안 하고 뭐 항소 포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걔를 계속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선고가 나고 나서 7일 동안 잡아놔야 되는데 구속을 시켜놔야 되는데 1심 법원은 자기가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끝났다고 선고가 되고 나면 이거는 구속기간은 다 자기 거는 신급이 끝나버리니까 그럴 때 7일 기간 동안 어떻게 얘를 잡아놓느냐 그것도 유죄 판결이 났다면 그러면 2심 거를 한번 써먹을 수 있어요. 2심 거를 2심에서 한번 갱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대신 1심에서 대행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잖아요.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으면
기록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갑니다. 곧 해놨나? 1심에서 2심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는데 며칠 안에 넘어가야 되느냐면 14일 안에 기록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14일 동안 최장 14일 동안 1심 판결이 선고가 오고 피고인이 항소를 하거나 검사가 항소했을 때 14일 기간 동안 요 2심 법원은 이 사건을 모르죠. 기록이 와야 아니까. 모르는데 피고인을 구속시켜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1심 법원이 2심 구속기간을 대신해서 한 번 써먹을 수 있어요. 대신해서 갱신해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심은 남는 건 한 번만 남는 거죠. 한 번 남으니까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두 번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그 대행갱신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아시고 20에서 30 넘어갈 때 똑같아요. 그다음에 거꾸로 3심에서 2심으로 파기 환송이 되온다. 파기. 이재용 사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모든 법학자들은 이거 2심이 무리다 해서 파기 환송돼 올 거라고 보고 있다고 대부분. 되돌아오면 다시 이제 재판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집행유예로 이재용이 풀려났지만 만약에 그 3심에서 이거 유죄다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여기서 구속해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구속해서. 그럴 때에 3심이 파기해서 환송하는 순간 자기 구속기간은 다 써먹었죠. 그러면 파기해서 되돌아가면요. 여기서 다시 2심이 새로 파기 환송심이라는 신급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또 2개월 한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거나 3회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또 상고가 들어가면 또 새로운 상고심이 열리니까 2개월 한도에서 2회 기본 또는 부득이한 때는 3회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도 이쪽에서 자기 것을 다 써먹으면 밑에 이렇게 2심에서 2개월 한도에서 2회 연장하는 것을 대신해서 갱신해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남죠. 여기도. 그죠? 파기환송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고심에서 대행갱신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뭐 제대로 알면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신급이 끝났을 때는 위의 신급이나 아래 신급 파기환송할 때 아래 신급의 구속 갱신을 대해신해서 대행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 자기 신급의 구속기간을 다 써먹고 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고 나더라도 구속할 권한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선고하고 나서도 피고를 구속할 권한은 여전히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피의자 구속기간은 체포 시부터 기산한다. 즉 피의자 체포 기간은 피의자 구속기간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이 11 총 30일 기간이 체포 시부터 계산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 기간 48시간이 사법경찰관 검사 구속 기간에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48시간을 포함한 10일이라서 이틀을 뺀 나머지 8일 정도만 구속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던데 똑같은 문제가 여기도 나와요. 어떤 생각하면 기소 후에만 계산하는 것 같은데 1심에 2개월 합해서 6개월 뭐 수소번 통틀어서 14개월이라는 기간이 기소가 된 다음부터 딱 잘라서 계산하느냐 아니면 이 피의자 구속기간 다 포함해서 하느냐 즉 피의자 구속기간 30일을 포함해서 6개월인지 14개월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포함을 시켰어요. 수사기관 구속기간 총 30일 포함해서 2개월, 6개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체포기간을 피의자 구속기간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줄이려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논리가 피고인 구속기간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 구속기간도 요 2개월, 6개월이 30일 포함해서 6개월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1심 법원이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요 수사기관 30일 한 달을 뺀 5개월만 가능하죠. 5개월만. 그래서 구속해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바뀌었어요. 시간이 공판 중심주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화하고 구술 심리하고 서면 심리 안 하도록 막았고요. 구술 심리하고 직접 심리하도록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서류만 내고 서면 진술합니다라고 끝냈을 것을 똑같은 거 들고 읽도록 돼 있어요. 법정에서 다 읽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재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10시에 퇴근한 것도 보통이라 그랬어요. 검사 뭐 판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 기간이 줄어들어 버리면 충분히 심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논리를 파기를 했어. 파기하고 즉 피의자 구속기간이 피고 구속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로서 구속됐다가 피고 구속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피의자 구속기간이 피고 구속에 포함이 안 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개월 포함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 피의자 구속에서 피고 구속 이어질 때는 요 기소된 때로부터 공소 제기된 때로부터 딱 나눠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뭐 기소 후에 비로소 구속된 때는 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피의자로서 구속됐다가 피고 구속으로 이어진 때는 피고 구속 기간은 피의자 구속 기간하고 서로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나눠서 그래서 공소제기 시부터 계산하도록 돼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요 피의자 구속 기간에 체포 시부터 계산한다. 이 말은 체포 기간은 피의자 구속 기간에 포함이 된다인데 피고 구속 기간은 공소제기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의자로서 체포, 구인, 구금된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렇지만 포함이 안 되지만 구속기간에 포함이 안 되지만 제한기간에 안 들어가더라도 실제 구속된 기간은 다 미결 구금 일수가 돼요. 미결 구금 일수가 돼가지고 형에는 다 넣어줍니다. 본형에는 다 넣어줘요. 그래서 뭐 14개월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재용 뭐 6개월 구속됐다 했다 징역 2년 받았으면 거의 징역 2년에 넣어준단 말이야. 자, 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거 중요해요. 부당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여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피의자 구속기간부터 보죠. 교재 111페이지 1번 구속기간의 제한. 또 문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와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구속기간 10일만 기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구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로부터 피의자 인체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이 된다. 1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연장이 가능하죠. 자, 뒤에 넘겨볼까요? 2번 구속기간의 연장. 검사는 1차에 하나요. 10일 한도 내에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일 한도입니다. 반드시 10일이라고 하는 그랬죠. 그리고 판사의 허가. 이때 이 판사는 무슨 판사? 수임 판사, 지방 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장 기간은 10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판사가 적절히 정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을 안 해주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당직 판사로 그랬죠. 이 수임 판사가 구속기간을 연장을 안 해주면 최순실,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해주면 서울고등법원에 대법원 올라가서 다툴 수가 있느냐 인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수임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다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도 1차에 하나요. 연장할 수 있고 검사도 2차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조 찬양고문죄, 7조가 찬양고문죄였구나. 10조 불구지죄 연장 부분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 구속기간 연장은 검사의 청구로 지방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연장 불허결정에는 불복할 수가 없다. 왜? 수임 판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에서 나온 판례하고 똑같은 취지 판례하고 거기 또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요 3번입니다. 기산일. 언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느냐. 기산 일으킬기 계산산입니다. 계산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죠. 기산일. 피의자가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요 구성 실질심사를 위해서 구인된 경우가 있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구속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긴급 체포, 현행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즉 체포기간이 피의자구속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체포기간은 피의자구속기간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 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부터가 아닙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만료일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7일 같으면 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8일 7일부터 계산하면 안 되지. 8일 0시부터 계산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다 별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언제든지 나옵니다. 언제든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주의에 넣어놨나? 주의에 했던 거고. 그 다음 요점 봐보세요. 요점. 요점. 우리 책은 요점으로 되어 있는 거 정리. 피의자 구속기간, 즉 구속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구속영장을 발부가 됐는데 도망수인 기간, 실제 구속이 안 됐죠, 그죠? 그러면 구속기간은 진행 안 되겠지. 구속 제한 기간이 진행 안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구속 집행정지 기간, 뭐 아프다 이럴 때 감정유치 기간, 감정유치 기간에 바로 병원에 보내는 거죠. 구속 집행정지도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 기간, 이런 기간이 집행이 정지돼요. 그건 실제 구속 제한 기간, 경찰 10일 기간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 이유가 수사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똑같은 논리로 영장 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사 기간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영장 실질심사 한다고 애가 어디가 있어? 판사 앞에 영장 담당 판사가 가 있고 체포구속 적부심사도 마찬가지죠. 적부심사 받으러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구속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인 구속기간. 구속기간의 제한에서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 한다. 기본 2개월인데 기본 2개월. 이게 1심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속기간의 연장이고요.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신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의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신급마다 2차 갱신합니다. 결정이에요, 결정. 결정이니까 법원이 3명에서 합의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만 상소심은 상소심 출전해서 상소심에는 항소심, 상고심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항소심, 상고심 다 들어가요.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수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자, 부득이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하나에 갱신할 수 있다. 3번 갱신이 가능합니다. 항소심, 상고심, 2심, 3심 얘기죠. 자, 그 다음 원심법원의 판결 선고, 즉 1심이나 2심 판결 선고 후에 상소 기간이나 상소해가지고 기록이 넘어갈 때까지, 상소심이 항소심, 상고심 넘어갈 때까지는 원심이 상소심의 구속기간을 대신해서 갱신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원심법원의 판결 선고 후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은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는 원심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 기록이 발송이 됐다 하더라도 도달되기 전까지, 이거 나오죠?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 총 최장 14일이죠. 최장 14일. 아니 최소 14일이구나. 14일 넘어갈 수도 있죠. 발송하는 거니까. 원심법원이 피고인 구속기간이나 구속기간 갱신, 그다음 보석도 마찬가지, 구속 집행정지 이런 것도 피고인 신변에 관한 것은 원심법원이 합니다. 원심법원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대행갱신이죠. 대행갱신. 대행갱신. 자, 아까 설명한 거예요. 1심에서 선고가 나면 항소장은 원심에 요거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7일 안에 원심에다 항소장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항소장을 항소법원이 2심에 안 내요. 원심에 내요. 원심에. 이거는 형사법 대원칙입니다.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합니다. 1심 법원 재판 기록이 아직 1심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항소장을 내면 항소법원이 항소 기각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기록을 모아가지고 2심으로 보내줍니다. 14일 안에. 그래서 요 7일하고 기록이 날아가는 요 14일 동안 이 항소심은 이쪽 사건을 알 수 없으니까 원심이 대신해서 갱신한단 말이에요. 2심에서 3심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파기 완성대와도 할 때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설명한 거고, 파기 완성 그 다음에 나오죠.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요 문장도. 따라서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 재판을 선고하는 원심법원은 본안 재판이라는 것이 유죄, 무죄, 본래 안건이라는 거죠. 본안 재판 이 말 많이 나와요. 형사소송에서. 유죄, 무죄에 관한 거죠.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게 본안이고. 나머지 형식 재판, 여기 실제 재판이죠, 실제 재판. 이게 본안이죠. 형식 재판은 다 본안 외죠. 본안이고, 이거는 본안 외예요, 본안 외. 형식 재판. 그래서 관할 위반 또 뭐 있어? 면소, 공소기각. 뿐만 아니라 뭐 구속기간 갱신 뭐 해서 뭐 다요, 다. 본안의 재판. 본안 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도 피고인 구속할 권한이 계속 있죠. 대행갱신하니까. 그 다음에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구속기간이나 구속기간 갱신 등은 소송 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으로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합니다. 즉 상급 법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상급 법원에서. 자, 이런 것들 중요하고, 판례가 그걸 확인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으면 3심도 2개월 한도에서 2회 연장이 가는데 이걸 다 써먹고 파기해서 되돌려 보낸단 말이야. 환송하게 되면 구속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이쪽에서 2심에서 다시 2개월 한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한데 요 2개월 한 번을 여기서 대신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거는 한 번만이라고 했지. 2개월 한 번만. 그 얘기입니다. 이 판례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의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법 91조 1항에 따라 2개월의 구속이 만료되면 기본 2개월을 말하는 거죠. 여기 2개월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차. 대법원의 형사규칙 50조 이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대행갱신에는 1차에 하나요.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 이걸 보면 파기환송에서는 기본 2개월에 다시 살아나고 또 2차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것 같고 꼭 1심에만 2회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판례를 보면 자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그 불복이 있습니다. 불복 방법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서 불복이 안 된다 그랬죠, 그제? 근데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에 구매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피의자 구속기간하고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기산일. 그렇고 기산일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이 쭉 되어 온 경우에 즉 구속 기소된 경우죠. 이때는 이 피의자 구속기간이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공소제기 시부터 계산합니다. 즉 공소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별표 한 4-5개 넣으세요. 이거 아주 많이 보이는 지문이죠. 공소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구속기간을 늘려놓은 거죠. 따라서 피자 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1심의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가 된다. 이것도 별표놓으세요. 제1심의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가 된다. 함정을 많이 파요. 함정을 주의 봐봐요. 주의. 공소제기에 구속된 경우는 뭐 그때부터 계산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주의 봐봐봐. 피의자 구속기간에 피고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고 피고인 구속기간은 재료 공판규도 계산은 틀렸죠. 공소제기부터 계산한다. 근데 3번이 되게 쏟기 쉬워요. 3번 봐봐봐.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피고인이 체포 구속된 날부터 계산하여 2개월이다. 아니지. 언제부터 2개월이야? 공소제기서부터 2개월이에요. 공소제기. 이렇게 나오면 속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때로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점, 우리 책에는 요점으로 되어 있는 정리 파트 봐보세요. 피고인 구속기간, 구속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피의자 구속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하고 똑같이 재판,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기간이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되었더라도 도망 중인 기간, 그 다음에 보석 석방이 된 기간, 구속 집행정지 기간, 감정유치 기간 다 피의자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체포 구속 기간 포함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가 이제 문제입니다. 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 심신상실, 질병에 공판자 전치된 기간. 뭐 옛날에 두 번째 따서 외우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기변, 신병, 기병, 신병 그렇게 외웠던가? 기변, 신병. 아닌 것 같아. 병지 아재, 뭐 병지 이제 외우려고 그랬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기간입니다. 기피 신청했으니까 판사가 재판 계속 안 해야 되고 공소장을 바뀐 경우 피고인이 아프다, 뭐 미쳤다 이런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기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헌법률 신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밑에 주의 봐보세요. 주의하고 비교해서 보는데 이걸 두 문자를 따서 외웠구나. 병합심리 신청, 관할 지정 신청, 관할 이전 신청, 그 다음에 재심 청구의 경하, 병지 아재, 병지 이재. 근데 이거는 가만히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병합심리라는 것이 법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뭐 부산 뭐 지법 이렇게 있을 때 사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 곳에 모아달라. 이게 병합심리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병합심리 신청을 했다, 이쪽에 병합심리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신청받은 법원이 이제 멈추죠. 정지를 합니다. 근데 이쪽 법원은 정지를 안 하고 계속 해도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멈춰놓은 기간이 피의자 구속 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대로 포함이 돼요. 참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포함이 돼요. 관할 지정 신청도 마찬가지. 관할 이전 신청, 재심 청구 경험인데 요 경우는 아직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법원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법원이 두 개인 경우, 법원이 둘 이상인 경우, 법원이 둘 이상인 경우니까. 한 법원이 정지해 놓은 기간이라도, 절차가 정지해 놓은 기간이라도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대로 구속기간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뒤에 가서 몇 군데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복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의 산정, 기간의 산정. 이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여기 나오고 시효에 나오고 또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두세 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쓰입니다. 원칙이 첫날 있죠. 기산하기 계산은 기산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아서 다음날 0시부터 계산합니다.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나오면
며칠이라는 요거 1일부터 10일 그러면 요 1일이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고 계산하는데 보통은 1일부터 10일 그러면 1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죠. 보통 1일부터 10일 그러면 1일 들어가는 걸로 되죠. 그죠? 1일부터 10일까지 원서 내라 그러면 1일이 들어가잖아. 그지? 1일이 들어가고 계산하잖아. 그지? 근데 보통은 요거는 1일부터 초일이 들어가도록 기간을 한정한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 초일을 뺍니다. 초일을 불산이매요. 그 다음날 0시부터 계산한다고. 그 다음에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일 경우는 역시 이게 말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일이죠. 이럴 때는 그 다음 날 하루를 연장해요. 이 길 24시까지로 만료가 됩니다. 이게 보통의 원칙이야. 근데 예외가 초일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당일 0시부터 계산하는데 예외가 어떤 경우냐면 시효기간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시효를 말하고 지금 보는 구속기간 이 두 경우 계산할 때는 피고한테 유리하도록 당일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요때 들어간단 말이야. 넣고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도 그냥 산입을 해요. 당일 24시에 만료를 시킵니다. 그러면 상속 기간 7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7일 그죠? 그러면 1일 날에 오늘이 며칠이야? 2월 1일이라 치자. 2월 1일 날 선고가 되면 며칠 안까지 그 상속장을 내야 돼. 2월 1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죠? 2일부터 계산한단 말이에요. 2일부터 계산해서 7일이니까 2일 들어가고 7일이니까 6을 대주면 되지. 6. 요거 하루 잡아먹었으니까. 그래서 8일 24시까지. 만약에 이게 8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만약에 토요일이라면 9일, 이건 일요일이죠. 10일 24시까지로 연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속기간의 도가까지 보십시다. 구속기간의 도가란 말이 이게 국어에는 없어. 일본 말인데 헛되이 보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잘 따라 쓰지는 않는데 구속기간이 경과되었다. 구속기간의 만료를 이해하면 됩니다. 도가 일본 말인데 흔히 쓰여요. 구속기간 10일, 경찰 10일, 검사 10일, 1심 2개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속기간은 불법 구속이 된다라는 것이 학설입니다. 통용되는 학설, 통설의 주장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민사 문제로 해결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설은 피고인 보호 입장이고요. 판례는 수사와 재판의 편의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판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놓고 숏 하자. 오케이.